자, 이번 시간에는 우리 여기 지금 현재 여기 24강이죠. 24강 자본에 대해서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자본은 회계 2급에는 거의 안 나와요. 회계 2급에는 극히 안 나오고 회계 1급부터 이제 시험 문제 출제되는데 시험 출제 문제에서 이제 가장 많이 나오는 급수는 회계 1급이에요. 이론 한 문제 나오고 실기 한 문제 나와요. 배점으로 치면 이론 한 문제 2점이고 실기 한 문제 3점이기 때문에 5점짜리예요. 5점짜리. 수업은 총 3시간에 걸쳐서 진행이 되는데 3시간이라고 해서 60분짜리 3시간 이런 것이 아니라 한 30분짜리 한 3시간 정도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한 총 90분 정도 이루어질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렇게 해서 이제 시험이 3문제가 나온다는 말은 가성비가 되게 높아요. 90분 수업을 듣고 5점이 나온다는 거는 상당히 높은 부분이니까 얘는 가져갔으면 좋겠다. 원가로 치면 TTTTT 시험에 나온다는 것처럼 얘도 시험에 나오는 애예요. 그래서 자본을 꼭 가져갔으면 좋겠는데 회계 2급에는 거의 안 나옵니다. 그 회계 1급과 세무 2급을 또 비교했을 때 세무 2급 쪽보다는 회계 1급 쪽에 좀 많이 나오는 형태입니다. 하다가 제가 이제 이론 문제는 이런 식으로 이론 문제가 좀 나올 것 같고 실기 문제는 이렇게 나올 것 같다라고 제가 설명을 해드릴 거고 실기는 일단 방향이 두 가지 중에 하나가 나와요. 두 개 중에 하나가 나와요. 두 개 중에 하나가 나오는데 우리가 좀 다뤄봤어요. 실기는 이미 이제 집중 분계를 통해서 한번 다뤄봤고 이론적인 면을 이제 정리 좀 하셔야 됩니다. 뭐 이상하게 뜨네요. 자, 자본의 개념. 자본의 개념 자체는 자산에서 부채를 뺀 것을 자본이라고 한다라고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일단 플러스 항목이 있고 마이너스 항목이 있습니다. 플러스 항목은 자본의 원래 위치가 오른쪽이 왼쪽이에요. 오른쪽이죠. 이 오른쪽에서 먼저 태어나는 애들이 자본을 이제 증가시키는 것을 해주는데 그 중에 하나가 출자와 수익이죠. 출자하고 수익은 자본을 플러스 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에 비해서 마이너스, 없애는 항목 중에 하나는 비용과 손실입니다. 비용과 배당입니다. 비용과 배당. 이제 비용은 자본을 감소시키는, 자본을 줄이는 그런 역할을 하고 그 다음 배당, 돈을 갖다 주는 것. 출자 반대가 이제 배당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출자는 그때 주사기로 설명했을 때 쭉 집어넣는 게 출자고 인추가 배당은 쭉 뽑아내는 것을 배당이라고 했습니다. 이제 마이너스 항목을 차감 항목은 배당 쪽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본에는 이렇게 지금 보다시피 종류가 5가지가 있는데 5가지도 이 순서대로 이렇게 암기를 하셔야 돼요. 이 순서대로 암기를 하셔야 되는데 첫 번째는 자본금이랍니다. 자본에는 자본금이라고 합니다. 이거와 이건 글자가 다르죠. 얘는 이제 금이 없습니다. 자본에는 종류가 5가지 중에 첫 번째가 자본금. 그냥 우리가 흔히 말하는 진짜 내 돈을 자본금이라고 합니다. 자본에서 이제 자본잉여금이 이제 두 번째로 나오는데 자본잉여금은 주주와의 거래에서 생긴 이익이라고 합니다. 느낌을 한번 가져볼게요. 얘는 제 밑에 보면 이익여금. 이익여금은 거래처와의 거래에서 생긴 이익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얘는 주주와의 거래에서 생긴 이익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한번 이렇게 설명해 적이 있죠. 엄마는 주주고 엄마한테 돈을 빌리면 출자의 개념이 좀 되는 거고 엄마의 목적은 내가 지금 당장 엄마의 돈을 갚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성공을 하고 성장을 해서 엄마에게 무엇인가를 선물을 사드리고 이렇게 하는 걸 좀 엄마는 목적으로 한다. 주주의 느낌이 좀 그런 느낌이다 라고 했고 친구는 거래처라고 했죠. 친구는 내가 성장하는 것보다 자기한테 돈 빌렸다면 돈을 갚아야 하는 것이 일단 목적이죠. 그래서 보통 거래처라는 개념이 이제 그런 개념이었는데 거래처와의 거래에서 생긴 이익은 우리가 흔히 보는 거래입니다. 흔히 물건을 대주고 물건을 사오고 물건을 팔고 이렇게 하면서 생긴 이익은 이익잉여금이라는 곳에서 돈이 쌓이는입니다. 잉여금의 의미가 쌓이는 돈이에요. 쌓이는 돈, 잉여금. 근데
이익이 쌓였다라는 거죠. 이익잉여금. 물론 이익여금이 이제 쌓이는 게 아니라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손실을 보면. 맞죠? 손실을 보면 줄어들 수도 있고. 그럼 자본잉여금은 어떤 거냐면 내가 엄마랑 돈 거래할 수 있죠. 엄마가 나에게 원금 1,000만 원 빌려주면서 매월 10%씩 이자 내래요. 이자 낼 수 있죠. 엄마는 무엇이 생기냐면 이익이 생기는 거죠. 나는 무엇이 생기죠? 손실이 생기는 거죠. 이자 비용이라는. 물론 거래처에게 주는, 은행에게 주는 돈이 아니라 주주에게 도는 돈이죠. 즉 주주와의 거래에서 생긴 이익이 발생될 수 있고 손실이 발생될 수가 있는데, 이익을 자본잉여금이라고 하고 손실을 자본조정이라고 합니다. 근데 정확하게 내막을 좀 보면 자본조정은 얘네들에 속하지 않는 나머지가 자본조정으로 좀 보통 분류가 많이 돼요. 이름상 얘를 딱 지우면 얘는 기타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쪽으로 많이 갈 것 같은데, 실제적으로는 5가지 중에 어디에 속하지 않은 애들이 보통 자본조정에 좀 들어와요. 그래서 자본조정의 개념은 그런 개념인데, 내가 느끼는 자본조정은 이렇게 보시면 돼요. 보통 우리가 거론하는 자본조정은 자본잉여금에 반대되는 글로 많이 떠요. 자본잉여금은 주주와의 거래에서 생긴 이익, 자본조정은 주주와의 거래에서 생긴 손실 또는 나머지 자본,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나머지 자본은 큰 키워드가 아니에요. 그래서 일단은 여러분들 머릿속에는 주주와의 거래에서 생긴 이익을 자본잉여금이라고 한다. 주주와의 거래에서 생긴 손실을 자본조정이라고 한다. 일단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지금 일단 자본금, 자본잉여금, 자본조정에 대한 정의를 좀 내라고 쳤고, 그 다음 이익여금도 금방 말한 거와 같이 거래처와의 거래에서 생긴 XXX 중에서 이익들 모아놓은 것을 이익잉여금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익잉여금 끝에 무엇이라고 되어 있냐면 배당 대상이라고 되어 있죠. 배당 대상을 얘랑 다시 한번 비교해서 한번 이야기 한번 해보면, 엄마와의 거래에서 내가 엄마에게 1,000만 원 빌려드리고 10%씩 이자를 받았다고 해도 그 10%가 외부에서 벌어들인 돈이 아니라 내부에서 벌어들인 돈이죠. 빌려둔 돈이라고 하니까 조금 감이 안 올 수가 있는데, 엄마랑 나랑 고스톱 쳐서 돈을 땄어요. 내가 그 돈이 엄마 돈이 내 돈이고 내 돈이 엄마 돈이고 엄마 돈이 내 돈이지, 뭐 땄다고 해서 그거 가지고 맛있는 거 사 먹고 하면 엄마가 싫어하겠지. 그래도 감이 안 와? 부부끼리 고스톱을 친 거예요. 이해가죠? 남편 돈을 땄다고 해서 그 돈이 내 돈이고 내 돈이 네 돈인 거지. 그렇게 감흥이 안 온다 이 말이죠. 그거 가지고 밖에 뭘 사 먹는다는 거는 의미가 크게 없잖아요. 이해가죠? 딴 돈이 아니라 위치만 이동한 것일 뿐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얘네들 자체가 배당 대상이 아니에요. 얘네들 자체가 실제적으로 외부에서 돈을 벌어들인 게 아니라는 거죠. 내수 거래인 거죠. 그냥, 맞죠? 가족 간의 거래인 거죠. 그런데 이익여금이 이제 외부에서 생긴 거래처와의 거래에서 생긴 이익이기 때문에 얘가 배당 대상이 돼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익이 생겨서 주주들에게 나눠 먹는 돈이 얘라고 보시면 돼요. 얘가 이익여금이 얘입니다. 우리가 재무제표 만들기 할 때 그 개인 회사는 손익계산서에서 이렇게 추가를 눌러서 손익이라는 걸 대체시켜서 자본을 증가시키는 걸 했지만, 법인회사는 이익여금 처분계산서에서 추가를 누르죠. 이익여금 처분계산서에서 추가를 눌러서 손익을 대체시키면서 미처분 이익여금 갖다가 그놈이 다시 2월 이익여금으로 재배치가 되는 그런 모습을 띠게 되죠. 그래서 얘가 배당 대상이 됩니다. 나머지 여기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이라는 게 있는데 들어보셨을 거예요. 개념이 뭐냐면 손익계산서랑 느낌이 좀 비슷합니다. 손익계산서인데 손익계산서의 특징들이 뭐냐면 보통 여기로 흘러 들어오죠. 손익계산서에서 수익이나 비용에 관련된 거는 이제 이익여금으로 흘러 들어와서 배당 대상이 되는데, 그 손익거래이긴 느낌 맞는데 그것이 배당 대상이 아닌 것들이 보통 여기로 들어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면, 내가 건물을 갖고 있는데, 내가 토지를 갖고 있는데 얘가 평가를 해서 이익이 본 거죠. 내가 건물을 1억 주고 샀는데 나중에 평가해 보니까 얘가 10억짜리가 된 거야. 그러면 그 9억에 대한 차익을 주주들한테 나눠줄 수 있습니까? 못 나눠주죠. 내가 실제 이 건물을 팔아야 그때는 이제 여기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한번 경험해 봤겠지만 매도 가능 증권 처분이익, 처분 손실은 영업의 수익, 영업의 비용이 맞는데 매도 가능 증권 평가이익, 평가 손실은 기타 포괄 손익 누계로 흘러 들어간다고. 그때 한번 우리가 한 적이 있었죠. 매도 가능 증권 평가이익, 평가 손실은 실제적으로 내가 팔아야 이익인데 팔지 않고 보유하고 있다가 생긴 미실현 손익이 되는 거죠. 실현되지 않은 손익에 대해서는 배당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으로 잡아두는 겁니다. 잡아두었다 하더라도 나중에 처분을 하게 되면 이쪽으로 다시 흘러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은 손익 거래이긴 하지만 배당 대상이 아닌 것들, 가장 대표적인 것이 매도 가능 증권 평가이익, 평가 손실입니다. 그것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가 1차적으로 암기를 해야 되는지 이론 시험에서 잘 나오는 것들이 종류를 묻는 문제가 많이 나옵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매도 가능 증권 평가이익, 평가 손실은 어디에 속하는가? 여기에 속합니다. 라는 그런 문제가 분류가 납니다. 분류. 다음 중 자본 조정이 몇 개가 있는가? 자본 조정의 합계를 구하여라. 얘네들이 자본 조정입니다. 다음 중 자본잉여금의 합계를 구하여라. 여기 얘네들이 합계입니다. 이런 문제가 1차적으로 이론 문제로 많이 옵니다. 이론 문제로. 그런데 사실은 얘를 알지 못해도 계정 과목 및 적요 등록이라는 프로그램 있죠. 프로그램에 계정 과목 및 적요 등록을 클릭하고 거기에 자본잉여금을 클릭 딱 하면 옆에 오른쪽에 자본잉여금이 딱 떠요. 근데 개수가 안 많아요. 진짜 눈에 딱 봐도 한 손으로 가려도 가려질 정도의 계정 과목들밖에 없어요. 내가 혹시 시험 치다가 당황스러우면 거기를 통해서 확인하신대요. 즉 이런 문제가 나오면 무조건 맞추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몰라도 프로그램을 켜놓고 시험을 치기 때문에 자본잉여금, 계정 과목 및 적요 등록에 들어가서 자본잉여금을 딱 클릭하면 얘네들이 나옵니다. 걔네들만 골라서 답을 쓰시면 돼요. 그렇지만 우리는 한번 공부 한번 해보자고요. 종류를 한번 묻는 문제에서 자본금의 종류는 일단 두 가지가 있습니다. 보통주와 우선주. 보통주와 우선주를 보통 구분할 때 보통주는 의결권과 배당권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고 우선주는 의결권이 없다라고 합니다. 의결권이 없다. 그냥 배당권만 갖고 있다. 이런 것들을 우선주라고 합니다. 시험에 나오는 형식 중에서 이런 시험에 나와요. 자본금의 종류에는 보통주, 우선주, 기타가 있다. 이러면 틀린 거죠. 무조건 보통주와 우선주만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일단 자본금은 됐죠. 자본금은 보통주와 우선주가 있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하시면 되고 그 다음 이제 자본잉여금입니다. 자본잉여금은 주주와의 거래에서 생긴 이익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한번 봤던 계정 과목이죠. 주식 발행 초과금. 주식 발행 초과금이 뭐죠? 자기 주식을 뭐 한 거는 자기 주식 처분이익 이런 거겠죠. 여기 밑에 거. 맞습니다. 주식을 발행할 때 생긴 이익을 뭐라고 했냐면 주발초라고 했죠. 주식 발행 초과금. 주식을 발행할 때 생긴 이익을 주식 발행 초과금이라고 하죠. 우리가 이제 앞선 수업 중에서 분계 수업 중에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발행이라는 글자가 나오면 일단 대변에 자본금 액면가액 한번 쓰고 두 번째 분계하는 게 뭐냐면 차변에 돈 쓰시고 절대 수수료 비용 쓰지 말고 차변에 돈 쓰고 왼쪽과 오른쪽에 비교를 해서 오른쪽이 모자라면 주식 발행 초과금, 왼쪽이 모자라면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주식 발행 초과금이든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이든 쓰려고 할 때 상대되는 반대가 되는 계정 과목이 아직 남아있다면 그거 먼저 쓰고 나머지 쓴다. 이런 분계 수업을 한 적이 있었죠. 그래서 그때 우리가 봤습니다. 주식 발행 초과금, 주식 발행할 때 생긴 이익. 그러면 반대말이 뭐라고 했죠? 오케이. 주식 할인 발행 차금. 읽을 때 이렇게 끊어서 한번 읽어보세요. 주식 할인 발행 차금. 이렇게 끊어서 주식 할인 발행 차금. 주식 발행 초과금. 그래서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은 손실이기 때문에 자본 조정에 속하고 주식 발행 초과금은 이익이기 때문에 자본잉여금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주식을 소각한다는 말 그때 한번 했었죠. 쓰레기통 뭐 쓰레기 소각 뭐 이런 이야기 했던 기억이 나는데 소각할 때 생긴 이익을 소각을 뭐라고 해요? 소각을 감자라고 하죠. 감자할 때 생긴 이익을 감자 차익. 그래서 감자 차익이 이익입니다. 소각할 때 생긴 이익을 감자 차. 소각의 똑같은 말이 감자예요. 감자. 발행의 반대말입니다. 그러면 소각할 때 생긴 손실은 감자차손. 같이 외워버리면 되죠. 이익이기 때문에 자본잉여금, 손실이기 때문에 자본조정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마지막 하나. 아까 이야기했던 내가 내 주식을 사고 내가 내 주식을 대팔 때 이익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다른 회사가 발행한 주식은 단기 매매 증권 처분이익, 매도 가능 증권 처분이익, 매도 가능 증권, 단기 매매 증권 이런 계정 과목을 쓰는데 우리 회사 주식은 자기 주식이라는 계정 과목을 쓴다고 했죠. 자기 주식이라는 계정 과목을 쓰면서 자기 주식 처분이익, 처분 손실이 발생하는데 처분이익은 자본잉여금, 처분 손실은 자본조정. 우리가 여기서 좀 조심할 게 처분이익, 처분 손실 이렇게 나오면 보통 영업의 수익, 영업의 비용으로 분류가 되는데 자기 주식에 관련된 이익과 손실에 대해서는 배당을 하지 못해요. 그래서 그 이익여금으로 들어가는 쪽에 손익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자본잉여금으로 분류가 됩니다. 그러면 이 세 가지와 이 세 가지는 서로 반대되는 글이죠. 요거 빼고. 그래서 자기 주식, 다시 처음부터 주식 발행 초과금은 자본잉여금,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은 자본조정, 감자차익 하면 자본잉여금, 감자차손 하면 자본조정, 자기 주식 처분 이익 하면 자본잉여금, 자기 주식 처분 손실하면 자본조정. 하나만 더 추가되는 자본조정이 뭐죠? 자기 주식. 자기 주식의 성격은 대변에 발생을 합니다. 대변에 발생해서 자본금의 또 다른 모습이에요. 자본금의 또 다른 모습인데 자기 주식은 결론적으로 매입해서 그 다음 갚아야 할 항목이에요. 즉 소각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것이죠. 내가 내 회사의 주식을 사는 이유는 통상 소각의 목적으로 사야 되는데 그래서 사게 되면 현금이 나가게 되겠죠. 그래서 약간 손실적인 개념이다라고 생각하셔도 좋습니다. 얘가 지금 주의할 점이에요. 자기 주식은 어디에 소속이다? 자본조정에 소속이다. 아시겠죠? 자본조정에 소속이다. 그대로 외울게요. 매해파제. 매해파제. 매해, 어떻게 뭐 잘 외울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매해파제. 뭐 하여튼 대가리만 외우시면 됩니다. 매해파제. 우리가 동서남북 이렇게 외우듯이 매해파제. 매해파제. 예전에는 매해파제제 이렇게 외웠어요. 제가 두 개 있었는데 두 개까지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옛날에 이렇게 했어요. 서현 씨를 이렇게 만났어. 매파라면 제제. 아, 참 재미없죠. 매해파 하면 제제 이렇게 매해파제. 어쨌든 매는 뭔지 알겠죠. 매도 가능 증권 평가이익, 평가손실. 처분이익, 처분손실이 아니라 평가이익, 평가손실. 해외 산업에 내가 투자를 했는데 해외 산업에 예를 들어서 뭐 중국에 투자를 했는데 그 환율에 의해서 돈의 차이가 나요. 그런 걸 해외에서 환산손익 뭐 이런 거고. 파생상품에도 이제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죠. 파생상품 뭐 그런 거. 쟤는 이제 재평가, 아까 토지를 재평가한다 그랬잖아요. 그런 것들은 기타 포괄손익 누계로 묶어두고 배당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매해파제 이렇게 외우시면 좋아요. 매해파제. 뒤에 이제 완벽한 단어는 뒤에 나와요. 그래서 길어요. 좀 글자가. 해외산업 환산손익 뭐 이런 거. 파생상품, 현금 흐름 회피, 파생상품 뭐 이렇게 나와요. 좀 글자가 길어. 그런 길게를 다 외우지 말고 대가리만 외운다. 그 다음 나머지 이렇게 되죠. 보이십니까? 재평가 차익.
재평가 이익. 이 중에 제가 지금 제가 이렇게 보시면 좋습니다. 잠깐만요. 이거를 다 외우려고 하면 스트레스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머리만 외우는데 여기 있죠. 여기. 계정 과목 및 적용 등록을 클릭한 후 이제 여기에서 자본금 딱 클릭하면 자본금은 얘가 이제 보통주란 뜻이에요. 글자가 없죠. 보통주와 우선주가 있다. 그러나 사실은 일주금도 자본금의 종류라는 걸 알고 있죠. 그다음 여기에 이제 그러면 여기 자본잉여금이에요. 맞죠? 주발초, 감자차익, 이익 이런 건 안 배웠고 맞죠? 그리고 뭐 이런 것도 있다 있고 그 다음 자본조 면 주알발차, 배당건설이자도 한번 나온 적이 있는 것 같아요. 자기주식, 감자차손, 자기주식 처분손실 나머지도 좀 몇 개 더 있습니다. 맞죠? 기타 포괄손익 누계액은 재평가 차익이네요. 재평가 차익 매해파 맞죠? 매해파재 이렇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밖에 안 돼요. 재평가 차익. 그 다음 이익잉여금 클릭하면 뭐 많죠? 맞죠? 이익잉여금 대빵 많죠?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냐면 나머지 여기 있는 거는 다 이것만 있다는 것이 아니라 핵심적으로 시험에 많이 나오는 것들만 제가 골라놓은 거죠. 이익준비금이나 임의적립금이나 미처분 이익잉여금 우리 다 한 번씩 봤던 단어들입니다. 이익준비금의 개념은 이제 어떤 개념이냐면 얘가 이제 법정 적립금이에요. 법으로 정한 적립금. 그럼 얘는 뭐예요? 법으로 정하지 않은 적립금이죠. 회사에서 적립을 하는 거죠. 어떤 식으로 적립을 하냐면 배당할 건수가 생긴 거죠. 이익잉여금으로 우리가 배당을 해야 되는데 전부 다 배당해버리면 회사는 혹시 위험한 또는 손실이 발생되었을 때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다 배당하는 것이 아니라 현금 배당의 10%를 제가 그러면 몇 퍼센트라고 했죠? 10%. 요거 단어 외우셔야 돼요. 주식 배당의 10%라고 했어요. 제가 현금 배당의 10%라고 했어요. 현금으로 나가는 배당, 현금 배당 이거를 책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금전에 의한 배당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현금 배당의 10% 이 단어는 그대로 외우셔야 돼요. 현금 배당의 10%를 강제적으로 적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게 이익준비금. 임의적립금은 나 그걸로 모자라. 나중에 우리 회사 사옥 하나 더 만들 거고 본사 좀 더 증축할 거야. 그래서 우리 좀 돈 좀 더 좀 모아놨다가 배당 안 할 거야. 이런 회사 중에 하나가 어디예요? 요즘 이슈가 되고 있는 요기요인가? 배달의 민족. 배달의 민족의 손익계산서 보면 전부 다 적자다 뭐 그런 거 TV에 나오죠. 올 적자에 뭐에 전부 다 이제 돈을 버는 족족 다 쓰는 거예요. 다 써서 해외로 지금 나가고 있죠. 해외로. 그래서 걔네들은 지금 배당을 지금 적립의 형식이 아니라 쓰는 형식으로 나가고 있어요. 손익계산서에 표시가 그렇게 난다는 뜻은 이제 돈 벌자마자 건물 사고, 돈 벌자마자 뭐 차 사고, 뭐 이런 식이에요. 월급을 많이 주는 것도 아니고, 배당을 주는 것도 아니고, 어쨌든 약간 말은 조금 빗나갔지만, 요거는 이제 그런 목적으로 적립시켜 놓는 거야. 배당을 하지 않고. 근데 이미 적립금을 두자고 그러면 주주들이 싫어하겠죠. 당연히 주주들이 싫어합니다. 미처분 이익여금은 아직 처분하지 않고 남겨놓은 것들, 2월 이익여금으로 변신되죠. 자, 그러면 우리 다시 한번 이제 정리 한번 해볼게요. 자, 여기에서, 자, 이제 제가 말을 탁 던지면 얘가 어느 소속이다. 이제부터 찾아가 보던 겁니다. 감자차익, 자본잉여금, 기타 포괄손익 누계. 너무 기니까 기포라고 합시다. 기포. 자기주식. 자본조정, 감자차손, 자본조정, 기포, 이익준비금. 들어본 적이 없어 하면 이익잉여금이야. 아시겠죠?
이익준비금. 모르겠어 하면 이익준비금. 자, 보통주, 자본금, 매도 가능 증권 평가이익. 평가이익이라고 해도 여기가 아닌 거야. 이해가죠? 그 다음, 주식 발행 초과금, 자본잉여금, 주식 할인 발행 차금, 자본조정, 자기 주식 처분 손실, 자본조정, 기포, 재평가 차익, 아시겠죠? 사업 확장 적립금, 이익잉여금, 배당 건설이자, 들어본 적이 없어. 기포, 자기 주식 처분 이익, 자본잉여금, 자본조정, 자기 주식. 내가 답이 빨리 나와서. 내 생각이 여기 가서 요거의 종류를 불러주는 건데, 됐으니. 우선주. 그렇게 하면 지금 한 문제에서 거의 맞출 수 있는 이런 문제가 나오면 맞출 수 있지 않을까. 혹시 못하더라도 아까 프로그램 계정 과목이 적용 등록에 들어가서 확인하시면 답은 풀 수가 있습니다. 이 문제는 꼭 맞추셨으면 좋겠어요. 자, 이 분계는 우리 했어요. 제가 분계가 두 가지, 지금 이론 문제 한 문제 나오고, 이론 문제에서 가장 잘 나오는 것이 아까 앞선 페이지 분류하는 거. 분류를 통해서 그 자본 조정만 합계를 구하라 이런 거, 자본 잉여금의 합계를 구하라, 그 이론 문제 잘 나오고, 실기는 딱 두 개 중에 하나 나와요. 두 개 중에 하나가 나오는데 하나가 얘예요. 우리가 이미 한번 다뤄봤던 거예요. 두 개 중에 하나가 나오는데 이 하나가 얘고 이 하나는 조금 암기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 실기 50%예요. 50%. 얘가 나올 수가 있고 다른 게 나올 수가 있고. 얘는 뭐냐면 일단 공식으로 이야기하면 발행 증자 출자 들어보셨죠? 이런 글자가 나오면 대변에 자본금, 무슨 가액? 액면가액. 거기까지 첫 번째. 두 번째는 차변에 뭐 쓴다? 돈. 절대 수수료 비용을 쓰지 않는다. 세 번째, 오른쪽이 부족하면 주발초, 주식 발행 초과금. 왼쪽이 돈이 부족하면 주알발자. 똑같으면 안 쓰면 되고, 그러나 주발초든 주알발차든 상대되는 계정 과목이 장부에 남아있다라면 상대되는 계정 과목 먼저 쓰고 나머지를 써야 된다. 그게 끝입니다.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죠? 맞죠? 동시에 머무르지 못한다는 말은 내가 주발초 쓰려고 하는데 장부에 주알발차가 있다라면 주알발차 먼저 써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오케이. 자, 소각은 어디에? 대변에, 차변에? 차변에 자본금 무슨 가액? 액면가액. 오케이. 그 다음 두 번째는 돈. 세 번째는 감자차 익 또는 감자차 손. 이것도 마찬가지로 감자차익과 감자차손은 동시에 머무르지 못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이 좀 적혀 있는지 모르겠는데, 수수료 비용을 절대 쓰지 않는다. 알겠죠? 수수료 비용을 차감시키는 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돈을 받을 돈을 줄이는 거죠. 돈을 줄이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돈이 나갔다고 해서 차변에 수수료 비용 쓰지 않고 그냥 돈만 나간 것으로 끝내야 돼요. 그게 맞는 말입니다. 자, 이렇게 문제가 나왔어요. 자, 문제가 나오면 이 글자를 캐치해 내셔야 돼요. 발행이라는 글자, 지금 현재 여러분들 프린터는 흑백 프린터입니다. 거기에 발행의 동그라미를 하세요. 얘만 딱 잡아내고 대변으로 가는 거야. 대변의 자본금, 액면가액 찾는 거죠. 보통 주식 50주 만원을 액면금액으로, 보통 주식 50주 만원, 50주. 이게 액면금액, 이게 액면금액이네. 액면금액 50만원 이렇게 딱 적으면 되죠. 이게 첫 번째 분계. 두 번째 돈 얼마 받았는데요? 50만원 받았죠. 그러면 차대변 불균형 없죠. 끝. 이렇게. 두 번째 할인 발행이지만 발행에 꼽히는 거야. 발행에 딱 꼽히면 어디에? 대변에 자본금 무슨 가액?
액면가액이 얼마예요? 이게 할인 발행하든 할증 발행하든 그냥 발행하든 자본금은 똑같아요. 자본금은 여전히 50만 원이고 돈만 바뀌는 거죠. 돈 얼마? 9,000원 곱하기 50주 45만 원. 그 다음 여기에 주식 할인 발행 차금. 만약에 주식 발행 초과금이 있다면 그거부터 쓰는 거고. 자, 다음 발행 어디에? 대변에. 무슨 가액? 액면가액 50만 원. 똑같죠? 지금 할증 발행, 할인 발행, 발행 그냥 액면가액. 차변에 돈 얼마 들어왔다? 60만 원. 그럼 대변이 부족하죠? 주식? 대변 이익이니까 발행 초과금. 오케이. 근데 만약에 이거와 이것이 동시에 일어났다고 치자고요. 그럼 얘가 먼저 일어나면서 주할 발자가 생겼죠. 그럼 여기에 주발자 바로 못 쓴다 이 말이야. 얘부터 까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답이 얘부터 까야 되니까 여기에 들어오는 계정 과목이 주발자 바로 못 들어오고 주할 발차가 먼저 들어오고 나서 그 다음 주발차 써야 돼. 답이 이렇게 되는 거. 근데 이제 세무 2급에는 이 문제가 나와요. 일단은 회계 1급에도 여기 나올지 잘 기억이 안 나. 보통 회계 1급에는 여기까지 나오는 편인데 여기까지. 세무 2급에는 최근에 이렇게 계속 나오는 거 봤어요. 제가 계속 봤기 때문에 여기까지 어차피 공부할 거 어려운 게 아니니까 여기까지 공부하시오 라는 게 오더입니다. 주식 발행 비용의 회계 처리. 제목과 마찬가지로 여기 주제는 이겁니다. 수수료 비용 쓰지 마라. 이게 주제입니다. 이제 이렇게 문제가 나온 거죠. 지금 현재 문제에서 이제 주식 발행 비용 2,000원, 이제 수수료 비용 2,000원이 발생된 겁니다. 그러면 수수료 비용이라는 계정 과목을 안 쓰면 돼요. 그럼 첫 번째 문제는 발행 어디에? 오른쪽에 자본금 무슨 가액? 액면가액 10만 원이네. 그럼 대변에 자본금 10 이렇게 쓰고 그다음 들어온 돈이 자, 들어온 돈이 얼마 들어왔다? 아니지. 2,000원 차가만 98,000원이 들어왔네. 그러면 차변에 수수료 비용 2,000원 이렇게 쓰는 것이 아니라 그냥 손실로 보는 거죠. 주식, 할인 발행, 차금 이렇게 쓰는 겁니다. 그럼 이런 결론이 나와요. 수수료 비용은 주식 발행 초과금을 깎는 효과 또는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을 증가시키는 효과를 갖는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다음 문제. 자, 이런 문제 나왔어. 캐치, 발행이라는 글자에 꼽혀야 된다고. 자, 발행 어디에? 대변에. 자본금 무슨 가액? 액면가액.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차변에 돈 11만 9천원. 그 다음 대변이 지금 비었죠? 수수료 비용 1,000원 안 쓰면 돼. 그냥 주식, 발행, 초과금 또는 할인 발행 차금이 있다라면 얘부터 까고 이렇게 쓰는 것이 맞죠. 이제 여기는 이제 바로 요거 이어진 거라고 안 본 거예요. 이어진다면 얘부터 쓰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자, 다음. 왜 이래? 주식 관련, 지금 자본금에 관련된 거, 유가증권 관련, 차체 관련 거래 시 수수료 비용을 쓰지 않는다. 단기 매매 증권 뭐 할 때만? 매입할 때만 900번대 수수료 비용을 쓴다. 첫 시간부터 제가 되게 강조를 많이 했던 부분이에요. 단기 매매 증권을 매입할 때만 900번대 수수료 비용을 씁니다. 자, 한번 풀어볼까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발행이라는 글자에 꼽혀야 돼요. 어디에? 대변에. 자본금 무슨 가액? 액면가액 찾아보세요. 5,000원 맞아요. 몇 주? 곱하기 하면
엥? 자, 99단을 외자. 2,500만 원. 여기 먼저 나와야 돼. 왜 2,500이냐? 5,000원에 5,000 주니까. 돈 얼마 들어오죠? $5,000만 원 아니야. 그러니까. 5,000만 원에서 500만 원 뺀 거 4,500이 들어오죠. 그런데 지금 들어온 게 현금 그대로 쓰면 되네요. 그 다음 이제 차대변 비교해서 이쪽이 비었죠? 이익이다, 손실이다? 이익이다. 주식, 발행, 초과금. 오케이. 잘했습니다. 아무리 글이 많아도 찝어내면 돼요. 팍. 이해하죠? 그 다음 돈. 오른쪽 왼쪽 비교. 자, 발행이라는 글자 찾았어요? 어디에? 자본금. 1억. 그 다음 차변에 들어오는 돈. 근데 이 돈이 지금 분산됐어요. 분산됐어요. 아니야. 그냥 바로 적으면 돼. 보통 예금 얼마? 9,000원 만주. 9천만 원 쓰고 현금으로 나가죠. 그러니까 여기 쓰고 여기 쓰면 되죠, 얘는. 그래서 이런 경우도 있다는 거야. 보통 예금 쓰고 현금 나오고. 둘 다 만약에 보통 예금이면 금방 이야기한 대로 9천만 원에서 230만 원 뺀값 이렇게 하면 되는데 지금 빼는 게 아니라 그냥 배치만 하면 되죠. 두 번째 돈이 이렇게 분산될 수도 있다고. 그러면 아무리 봐도 대변이 많죠? 차변에 주식, 할인 발행, 차금. 근데 얘가 먼저 있다고 지금 전제했네. 이 문제는. 얘부터 까볼게요. 그럼 주발초 먼저 2,000 쓰고 그 다음 2,000 쓰는 게 아니라 이것만 쓰면 되네. 이렇게 주식, 할인 발행, 차금만 올 수도 있는 거죠. 아직 상대되는 계정 과목이 남아있을 때는. 이제 현재 사례는 연속으로 일어났다라는 사례입니다. 다음. 문제 많다, 맞죠? 여기서 쭉 다 읽지 말고 슉슉슉슉슉 하는 발행이라는 글자가 있는지 소각이라는 글자가 있는지를 감자라는 글자가 있는지를 출자라는 글자가 있는지 찾는 거야. 발행 딱 찾고 그 다음 어디에? 대변에 자본금 그 다음 액면가에 찾는 거예요. 액면 금액 5,000원. 그럼 골뱅이의 뜻은 한 주, 몇 주? 1,000주. 500, 그렇지. 그래서 자본금 500 쓰고, 그냥 돈 쓰면 돼. 돈 얼마 들었지? 뭐야. 돈 쓴 게 아니라 외상매입금을 갚은 형식이네. 내가 그 사람한테 돈을 빌렸는데 그 사람한테 다 갚을 능력이 없으니까 내가 주식을 준 거지. 요금은 외상매입금이 깎아지는 거죠. 외상매입금 600. 오른쪽에 비었죠? 주식, 발행, 초과금. 이렇게 쓰시면 되는 거죠. 자, 이번에는 유상증자, 무상증자, 자본잉여금 여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가 눈에 읽는 글자가 요 글자죠. 증자라는 글자. 증자라는 개념은 대변의 자본금 액면가액. 일단 이런 개념이고 분계, 유상증자, 무상증자 이 부분에 대해서 시험에 일단 많이 나오느냐? 시험에 크게 나오지 않습니다. 근데 시험에 나오면 난이도가 올라가는 어렵다는 거죠. 그 어려움을 타개하는 방법은 유상증자, 무상증자에 관련된 분계를 조금 기억하시면 좋습니다. 분계를 통해서 시험이 분계가 나오는 것은 아니에요. 시험이 분계가 나오는 것은 아니지만 분계를 통해서 그 문제가 해석이 됩니다. 증자라는 개념에 이제 프린터에 여기 실질적 증자, 그 다음에 형식적 증자 이렇게 나오는데 실질적 증자의 개념은 이제 주식이 하나 더 생기는 것이 이제 실질적 증자. 피자처럼 생겼죠. 딸에게 피자 2판 줄게 이렇게 하는 거죠. 이거 잘하면 1판 주고 요거까지 다 하면 2판 줄게 하면 실질적 증가죠. 이 실질적 증자는 증자라는 개념 때문에 대변에 자본금이 들어가는 거고 차변에는 돈이 들어옵니다. 유상으로 해서 차변에 현금이 들어오죠. 그런데 이제 무상증자는 무상으로 증자를 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이런 개념이에요. 야, 니 요번에 공부 100점 맞으면
피자 2조각 줄게. 이렇게 한 거야. 해놓고 2조각 줄게 해놓고는 얘를 딱 잘라버리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셨어요? 자체를 찢는 거죠. 그럼 2조각이야. 우기는 거죠. 기분 되게 나쁘죠. 맞죠? 그런 거를 무상증자, 형식적 증자라고 합니다. 이렇게 두 개로 쪼개버리는 거. 형식적으로 증자하는 거. 내가 주식이 10,000원짜리인데 발표가 난 거예요. 무상증자라고 발표하면 내 주식 가치가 반으로 떨어져요. 내가 갖고 있던 보유의 주식 수는 늘어나는데 돈은 똑같아지는 거죠. 그것을 무상증자라고 합니다. 근데 개념은 대변에 자본금이 들어오는데 차변에 현금이 들어올 수가 없죠. 무상이니까. 그래서 갖고 있던 이익잉여금을 쪼개든지 자본잉여금을 없애버립니다. 그래서 이런 개념이에요. 내가 이렇게 보자기를 자본잉여금이 있는 보자기에 있는 거를 빼서 자본금에 넣는 형식인 거죠. 부산에 있는 인구가 울산으로 이사가 왔어. 울산의 인구는 늘어나고 부산의 인구는 줄어들지만 총 우리나라 한국인의 인구는 변화가 없죠. 여기는 이제 줄어든다는 개념이고 여기는 늘어난다는 개념이기 때문에 자본잉여금에 있는 돈을 자본금으로, 이익잉여금에 있는 돈을 자본금으로 옮겨 타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얘를 형식적 증자라고 하고, 자본금의 증가와 자본잉여금 또는 이익잉여금의 감소는 일어나지만 총 자본은 불변하다라고 시험에 나와요. 얘는 이제 유상증자는 자본금이 증가하고 자산이 증가하는 실질적 증가이다라고 시험에 나오고, 시험에는 이 붕괴 자체를 묻는 문제는 거의 안 나오고요. 금방 제가 말씀드렸던 풀이한 말은 나와요. 다음 중 자본의 증가와 자산의 증가가 일어나는 거래는 하면 유상증자. 다음 중 총 자본이 불변인 거래는 하면 무상증자가 정답이 되는 거죠. 자, 이번에는 자기 주식에 대한 회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기 주식의 회계 처리도 우리가 앞서서 한번 해봤는데요. 자기 주식을 그냥 매도 가능 증권이라고 생각하고 문제를 푸시면 문제가 풀어져요. 자, 지금 현재 문제가 제가 이렇게 바꿔서 한번 읽어볼게요. 액면금액 10만 원에 매도 가능 증권을 7만 원에 취득하면 이렇게 나왔어요. 그럼 우리가 유가증권에 관련된 문제가 나오면 액면금액 무시하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지우면 됩니다. 이렇게 지워버리면 그냥 매도 가능 증권 7만 원에 취득하면 이런 이야기예요. 그러면 차변에 이런 식으로 붕괴가 되는 거죠. 액면금액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얘도 마찬가지로 매도 가능 증권을 8만 원에 처분하면 액면금액 필요 없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취득금액 7만 원짜리를 8만 원에 처분하면 이런 식으로 대변에 자기 주식 7만 원, 차변에 현금 8만 원, 그리고 대변에 자기 주식 이익이죠. 오른쪽에 처분이 만원 이렇게 잡아주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붕괴는 그냥 매도 가능 증권처럼 처분하시면 돼요. 그런데 이런 글자가 나왔어요. 소가, 아까 증자, 발행, 출자, 반대말이 소각, 감자 이런 말이 나오면 일단 차변에 자본금, 액면가액 써야 되죠. 맞죠? 이 소각이라는 글자 때문에 차변에 자본금, 이때는 액면가액이 들어가요. 자기 주식이지만 차변에 자본금, 액면가액 10만 원 쓰고 그 다음 날라가는 것은 취득가액으로 나가게 되겠죠. 대변에 7만 원. 얘는 처분해서 생긴 무엇이 아니라 소각에서 생긴 무엇이라고 해서 얘를 감자차익이라고 한 거죠. 맞죠? 감자차익. 이 문제는 어떻게 풀죠? 얘도 마찬가지로 소각이라는 글자를 쓰는 거예요. 근데 웃긴 게 그냥 소각이 아니라 매입 소각이잖아요. 그러면 이 거래와 이 거래가 동시에 일어나는 거죠. 이해가죠?
매입하고 소각하는 거지. 자기 주식을 매입하고 소각하는 거야. 그럼 매입 붕괴가 먼저 일어나야 돼. 얘가죠. 그 다음 소각하는 붕괴가 일어나야 돼. 그러면 차변에 7만원, 대변에 7만원이네? 슉슉 사라지면 결론적으로 정답은 차변에 자본금 10만원, 대변에 현금 7만원, 감자차익 3만원이 정답이 돼요. 자기 주식이 사라지는 이런 붕괴가 됩니다. 이런 붕괴에 요렇게 이어지니까 얘랑 사라진다 이 말이죠. 이해가시죠? 이 문제에 대한 답은 자기 주식이 사라져요. 잘 안 나옵니다. 자기 주식 회계 처리 시험에 잘 안 나와요. 잘 안 나오지만 우리가 그냥 매도 가능 증권처럼 생각하고 접근하셔도 될 것 같다. 이게 제 생각입니다. 어이구. 자, 자본 조정. 자, 우리가 생각했던 자본 조정 뭐 있죠? 감자차 손. 그다음 자기 주식 처분 손실, 또 주식 할인 발행 차금, 이렇게 세 가지, 네 가지 자기 주식까지 맞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수업은 이렇게 네 가지만 배웠는데 실제적으로 내막으로 들어가 보면 자본 조정에는 두 가지 항목이 있어요. 이게 지금 현재 우리가 자본에서 차감한다는 말은 자본의 플러스가 어딘데요? 오른쪽이잖아요. 근데 차감한다는 말은 얘네들이 태생이 어디서 태어나냐면 다 차변에서 태어나는 애들이에요. 즉 얘네들 표시 자체가 마이너스로 표시가 됩니다. 그런데 사실은 자본 조정에는 플러스 항목도 있어요. 미교부 주식 배당금. 뭘 교부하는 거죠? 주식을 교부하지 않은 거죠. 주식 교부하지 않았을 때 걸어두는 약간의 임시적인 계정 과목을 미교부 주식 배당금이라고 합니다. 아까 보셨죠? 한번 신주 청약 증거금. 신주를 사기 위해서 청약 거는 그 증거금, 뭐 출자 전환, 채무를 출자로 전환할 때 생기는 뭐 그런 것들, 주식 매수 청구권, 내가 주식을 매수할 수 있는 권리, 뭐 이런 것들도 있다 이 말이에요. 시험에는 안 나오니까 제가 색깔을 이렇게 표시했는데 얘는 시험에 나와요. 얘는 미교부 주식 배당금은 제가 분계 시험이 두 가지 형태로 나오는데 아까 한 가지 형태가 그 모습이고 두 번째 형태에 나오는 분계에 얘가 나와요. 미교부 주식 배당금. 또 자본 조정 항목인데 이거까지 조금 머릿속에 넣어놓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매도 가능 증권 평가이익, 해외산업 환산손익, 현금 흐름 회피, 파생상품 평가손익. 와, 너무 이름 길다 맞죠? 그래서 우리는 얘를 매해파라고 외운다고. 그 다음 한 개 또 빠졌네. 재평가 차익. 맞죠? 재평가 차익. 재평가 잉여금 또는 재평가 잉여금 차익. 지금 이때 요렇게 요렇게 책에는 요렇게 나오죠. 이렇게. 예전에는 매해파 제재 이렇게였는데 지금은 요렇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얘도 뭐 틀린 말은 아니니까 놔두고 요거 한번 문제 한번 볼게요. 차변에 토지가 증액됐죠. 토지가 30만원 증액되고 이때 대변에 쓰는 계정 과목이 재평가 차익, 재평가 잉여금 어느 거 써도 뭐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 토지를 50만원에 처분하고 현금으로 받으면 그러면 얘가 장부가액으로 나가야 되죠. 얘가 나가죠. 그러면 차변에 현금 50 이렇게 쓰는 게 아니라 얘가 아직 남아있죠. 토지에 상대적으로. 얘도 같이 까야 돼요. 이렇게 하고. 토지가 장부가에 40만원이네. 40만원 까고, 얘도 이제 상대적으로 까고, 이거 까고, 그 다음 현금 50만원 적고, 80만원이고, 40만원이니까, 유형자산, 처분이익 10. 이렇게 정리 맞죠? 이렇게 해서 분계를 하는데, 이 분계는 나온 적이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나온 적이 없고 책에는 이렇게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10만원짜리 토지를 40만원으로 재평가했다가 지금 여기 차이가 나죠. 여기에 재평가 잉여금을 다시 환입 처리하는 거죠.
환입 처리하고. 사실은 이렇게 분개가 돼야 된다. 뭐 이런 겁니다. 맞죠? 시험에 안 나와요. 책에 이렇게 소개가 되어 있어 넣었는데 개념은 토지에 대한 재평가 자체를 이렇게 재평가했다가 얘가 여기에 들어가니까 결론적으로 자본 항목으로 묶여져 있으니까 얘를 까는 역할을 해야 되는 거죠. 실제적으로는 10만 원짜리를 50만 원 처분했으니까 40만 원 이익이잖아요. 40만 원 이익을 이렇게 표시하고 있습니다. 그냥 이렇게 표시를 하고 있고, 그 다음 토지를 장보가액 40만 원이니까 40만 원 깠다가 현금 50만 원 받고 얘가 지금 남아있거든요. 찌끄러기 감가상각 누계액처럼. 얘를 깠는데 까고 나서 여기 유형자산 처분이익 40이라고 적는 게 아니라 재평가 잉여금 환입이라는 형식으로 다른 모습으로 수익 처리를 하고, 그 다음 유형자산 처분이익에서 이렇게 수익이 40만 원이다라는 걸 표시해 놓은 거예요. 근데 이 분계는 시험에 안 나올 거예요. 책에 이렇게 소개되어 있어서 제가 한번 끄집어내 봤어요. 주의할 게 재평가인데요. 재평가를 잠깐 한번 볼게요. 지금 여기가 지금 기타 포괄손익 누계액에서 이제 재평가 차익. 지금 현재는 이제 재평가 잉여금이랑 분계가 없이 재평가 차익이죠, 맞죠? 재평가인데 제가 컨트롤 F를 눌러서 재평가라고 한번 해볼게요. 재평가라고 해서 찾기 누르겠습니다. 찾기 했더니 요것도 하나 있네요. 요거 얘는 지금 몇 번째죠? 그러니까 시험 칠 때 재평가 차익과 재평가 이익에 대해서 크게 고민하고 외우지는 않아도 되는데, 혹시 이제 기타 포괄손익 누계액에 들어가는 재평가에 관련된 이름은 재평가 차익이지 재평가 이익은 아니에요. 재평가 이익은 900번대인 영업의 수익이고, 재평가 차익은 자본금에 들어가는, 여기 300번대에 들어가는 자본금의 기타 포괄손익 누계액에 속하는 거예요. 이름은 비슷하죠, 맞죠? 얘는 실제 실현한 거예요. 실현해서 이익이 생긴 거고, 걔는 평가해서 생긴 이익이에요. 이 정도만 알고 계셔도 될 것 같고, 시험에 깊숙하게는 아마 안 나올 건데, 혹시나 선생님 이름 비슷한 놈이 있어요. 구분하는 방법은 이름으로 구분하지 마시고 번호로 구분하시다 이 말이죠. 900번대는 영업의 수익이고, 영업의 수익이고, 900번대는 그 다음 금방 봤듯이 기타 포괄손익 재평가 차익은 기타 포괄손익 누계액에 들어가는 놈이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이번에는 이익잉여금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익잉여금의 주제는 이제 거래처와의 거래에서 생긴 이익이에요. 아까 엄마와의 거래에서 생긴 이익이 아니라 이제 거래처와의 거래에서 생긴 이익이죠. 보통 이제 이익준비금. 이익준비금 아까 무슨 배당에? 1번 주식 배당, 2번 현금 배당. 의 몇 퍼센트? 10%. 요거 단어 좀 외우셔야 돼요. 이익준비금은 이제 법정적립금이라고 해서 현금 배당 10%. 저거 외우셔야 돼요. 어느 책에는 금전에 의한 배당이라 되어 있습니다. 어느 책에는 금전에 의한 배당. 현금 배당의 10% 이상을, 현금 배당의 10% 이상을, 요 문구는 또 시험에 안 나요. 자본금의 절반에 달할 때까지 강제적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물론 중소기업은 제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중소기업은 제외, 이런 것도 시험에 안 나와요. 이런 것도 잘 안 나와요. 자본금의 2분의 1에 달할까, 이것도 시험에 안 나와요. 우리가 외워야 되는 문구는 딱 요겁니다. 요거 뭐라죠? 현금, 알겠죠? 현금 배당. 현금 배당. 주식 배당 아니야. 문제에서 주식 배당이라고 속여. 주식 배당이 아니라 현금 배당. 실제적으로 현금을 주는 배당의 10%를 떼가지고 적립을 딱 시켜놔야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임의적립금.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뭐 그런 이야기죠. 미처본 이익여금. 과거에서부터 지금까지 누적되어서 이제 이익여금이 남아있는 것들이죠.
이제 법인들이 이제 돈이 이제 이익여금이 남으면 배당 안 하고 그냥 남겨둘 수도 있죠. 그런 것들을 미처분 이익여금이다라고 합니다. 이익여금 처분계산서 우리 이미 클릭 한번 해보셨죠? 거기에 단기순이익이 이제 손익계산서에 있던 단기순이익의 마지막 값이 이익여금 처분계산서로 흘러 들어와서 똑같게 했죠. 우리 글자 하나밖에 두 개 적었나? 숫자? 두 개 적었었죠. 맞죠? 그게 이익여금 처분계산서인데 내용은 뭐냐? 여기에 자본잉여금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이익여금에는 이익여금의 애들만 들어오는 거예요. 이익여금 애들만 들어오고 여기서 주제는 뭐냐면 이익여금을 처분하는 거잖아요. 어떻게 처분할 것인가? 사업 확장 적립금을 둘 것인가? 현금 배당으로 보내버릴 것인가? 또는 그냥 회사에 임의로 적립해 놓을 것인가? 이 결과물은 이제 예를 들어서 12월 31일 날 업무가 한 해가 종료가 되고 그 다음 2월 달에 보통 뭐가 일어나냐면 2월이나 3월에 주총이 일어나요. 주주총회가 일어나요. 주주총회에 가서 나오는 결과물이죠. 이해가시죠? 그럼 주주총회 할 때 재무제표를 보고 주주총회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재무제표 안에는 미처분 이익여금 계산서가 있다 없다? 없습니다. 저는 본 적이 있는데요. 주총 가서. 그거는 안이에요. 안. 요번에 이익여금을 이렇게 처분했으면 좋겠다는 안이 들어가 있겠죠. 안은 들어가 있겠지만 실제적인 결과물은 안 들어가 있죠. 제 말에 지금 공감하셔요. 제가 금방 했던 말. 우리가 주총에 가서 들고 가야 할 재무제표 안에는 이익여금 처분계산서가 들어갈 수가 없죠. 왜냐하면 그 회의 결과 나오는 결과물이니까 이 문구가 시험에 나와요. 제가 금방 했던 말이. 한번 읽어볼게요. 미처분 이익여금 처분은 결산일이 아니라 다음 회기 연도 초에 열리는 주총회 결의일에 확정되므로 이익여금의 처분 내역은 재무상태표에 반영되지 않는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셨죠? 요거를 문구를 다 외우려고 하지 말고 주총 이후의 결과물이니까 재무제표에 반영될 수가 없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요거는 빠져있는 상태이다라고 해요. 물론 이제 다음에 이제 주총이 끝나고 나서 반영시키면 됩니다. 자, 요것도 별표. 결손금 처리 순서. 회사는 이익만 생기는 것이 아니라 지금 코로나 때문에 올해 결손도 많이 생겨요. 결손 때문에 제가 이번에 이렇게 우리가 좀 많이 돌아다니다 보면 간판이 지금 대부분 이렇게 임대해 놓고 지금 문 닫은 데가 되게 많아요. 맞죠? 그런 결손, 그런 것을 결손이라고 하죠. 이제 회사가 이제 마이너스 경영을 한 거를 결손. 플러스가 이익 반대가 이때는 결손. 이익여금, 처분 계산서를 얘는 뭐라고 하냐면 이익여금 처리 계산서 이렇게 표현해요. 어쨌든 결손금 처리 계산서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이익이 나면 처분이라는 표현을 쓰고 결손이 나면 처리라는 용어를 써요. 어쨌든 간에 결손이 생기면 얘기해요. 회사에 돈이 마이너스가 났기 때문에 돈을 끌어와야 되겠죠. 가장 먼저 쓸 수 있는 돈이 뭐냐면 얘기했죠. 임의적립금 먼저 땡겨 쓰는 거죠. 아시겠죠? 그 다음 기타 법정 적립금. 얘는 지금 뭔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얘는 뭐냐면 이익준비금이라고 해서 얘가 법정 적립금이에요. 그래서 원래는 임 다음에 이렇게 쓰는 건데 기타로 또 혹시 적립되어 있는 강제적인 게 있다라면 걔를 땡겨 써라 이 말입니다. 이 세 가지가 뭐냐면 이익잉여금이죠. 이 세 가지가 뭐냐면 이익잉여금이죠. 이익잉여금을 다 땡겨 썼는데도 돈이 없어. 그러면 자본잉여금을 땡겨 써도 된다 이 말입니다. 마지막에 자는 자본잉여금이에요. 자본잉여금 종류가 뭐 있죠? 감자, 차, 익, 또 주식, 발행, 초과금, 또 자기 주식 처분, 이익. 그러니까 여기에 들어오는 거는 세 가지죠. 우리가 배운 대로라면 감자 차익 와도 되고 자기 주식 처분 이익 와도 되고 주식 발행 초과금 와도 되고 그거를
순서는 임, 기, 이, 자 이렇게 됩니다. 순서는 임, 기, 이, 자. 요 세 개는 이익잉여금이에요. 요 세 개는. 왜냐면 회사에서 결손이 나면 이익잉여금 먼저 땡겨 쓰고 모자라면 자본잉여금 땡겨 쓴다 이 말입니다. 임, 기, 이, 자. 우리 반에 반장님이 임시잖아. 임. 알겠죠? 선두를 서고 그 다음 가나다순이에요. 임, 가나다순. 임, 가나다순. 이해가죠? 임, 가나다순. 설마 또 임이기자 이래 하면 안 돼. 임기이자 이렇게 해야 돼. 임기이자. 어쨌든 뭐 짜맞춰. 어쨌든 임기이자 이렇게 순서로 외우시면 좋습니다. 임기 가나다순이에요. 가나다순. 시험에 얘 일단 잘 나오고 얘 잘 나오고 얘는 막 풀어서 나온 말이 있죠. 막 풀어서 나온 말로 얘가 나오고 얘를 문구를 탁 이렇게 외우려고 하지 말고 그냥 결산 다음 해 그 주총 끝나고 나서 나오니까 얘는 반영되지 않는구나 이렇게 이해하고 넘어가셔야 되고 여기는 얘가 시험에 나오고 현금 배당의 10%라는 문구 얘가 시험에 나오고 그 다음 결손금 처리 순서 임기이자 순서 꼭 외우시는데 얘가 다르게 나와요. 얘가 자본잉여금 이렇게 나올 수도 있는데 감자 차익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 뭐 주식 발행 초과금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 얘네들은 정해져 있죠. 그다음 이 이렇게 준비되어 있으니까 되어 있으니까 얘네들은 이름이 안 바뀌는데 얘는 이름이 바뀔 가능성은 있습니다. 이론은 사실은 거의 여기서 끝이 나요.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이론은 여기서 거의 끝나고 이론 시험은 이제 분계를 빗대어서 시험에 나올 수도 있고 일단 여기 가지고 한번 이제 분계 한번 볼게요. 이제 두 번째 나오는 자본에 관련된 두 번째 분계. 아까 첫 번째 분계가 뭐였지? 발행이라는 글자가 나오면 자본금 액면가에 돈, 주발처 또는 주알발차. 여기 첫 번째 분계. 여기 두 번째 분계. 여기 두 번째 분계. 걔가 나올지 얘가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는 나온다. 3점짜리. 주주총회에서 다한 게 같이 결의 여기 동그라미 해보세요. 결의만 했다라는 말은 집행한 것이 아니라 땅 하고 이렇게 결의만 했다고요. 자, 제35조 이 법을 통과시키겠습니다. 땅. 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잖아요. 맞죠? 그런 거. 어쨌든 주주총회에서 결의만 했어요. 어떻게 결의하기로 했냐면 현금 배당을 100원, 주식 배당금을 100원, 이익중기분 현금 배당이 10%니까 10원을 적립하기로 결의만 했다고. 그러면 갖고 있던 이익여금을 까줘야 돼요. 그래서 차변에 들어오는 개념 과목은 2월 이익여금. 얘가 일단 들어와요. 들어오고 얘는 이익여금의 종류예요. 그런데 현금 배당을 하면 그냥 현금 쓰면 되는데 지금 현금을 집행하는 것이 아니라 결의만 했기 때문에 현금 배당을 나중에 줄게라는 개정 과목이 미지급 배당금이라는 개정 과목이 있습니다. 얘는 부채입니다. 부채. 나중에 현금 줘야 되니까. 주식 배당 나중에 줄게. 그냥 주식 배당하면 바로 배당이니까 대변에 자본금 쓰면 되는데 자본금 쓰지 않고 대변에 미교부 주식 배당금 들어본 적 있죠? 아까 자본조정의 가산 항목에 들어갔었죠. 자본조정의 가산 항목. 미교부 주식 배당금으로 살짝이 걸어놓은 거지. 그 다음 이익준비금 그냥 걸어놓으면 되죠. 이익준비금. 그래서 여기에 보자기가 있어. 보자기라고 하죠. 보자기에서 꺼내서 잠시 이익준비금을 옮겨 탄 거지. 그래서 이익준비금만의 붕괴는 자본의 감소와 자본의 증가가 일어나는 거니까 자본의 이동만 일어난 거예요. 얘는 총 자본은 불변인데 얘도 마찬가지야. 얘도 마찬가지네. 맞죠? 이동만 일어났는데 얘는 결의만 된 거예요. 그 다음에 얘를 집행할게요. 집행하려면 얘는 그냥 그대로 두는 거고 얘는 집행하는 게 아니고 얘 두 개를 집행할게요. 얘를 까고 뭐 주면 되죠 이게? 현금 배당하려고 살짝 걸어놓은 개정 과목이잖아요. 얘를 까고 여기 뭐 주면 돼? 현금 주면 되지. 이렇게 얘는 까고 뭐 주면 되죠? 주식 주면 되지. 이때 요 답이 잘 안 나와요. 오른쪽에 개정 과목.
뭐라고 한다고? 주식을 발행해서 줘야 되니까. 다 나왔는데 답은 주식을 발행해서 줘야 되니까. 자본금이 들어오는 거야. 자본금. 얘가 생각외로 안 나오더라고. 답을 이렇게 나중에 연습 좀 시켜보니까 요거 좀 헷갈려. 요거 빨간색 해놨어. 그래서 자, 현재 이제 문제가 얘가 나올지 모르겠어요. 문제가 이제 결의만 하였다. 2월 이익여금, 미지급 배당금, 미교부 주식 배당금, 이익준비금. 자, 결의만 하였다. 2월 이익여금, 미교부 주식 배당금, 미지급 배당금, 이익준비금. 결의만 하였다. 그때 주주총회에서 결의한 사항을 실시하였다. 미교부 주식 배당금, 자본금, 미지급 배당금, 현금 이렇게 실시. 문제가 얘가 답이 나올지 얘가 답이 나올지는 모르겠어요. 가장 잘 나오는 케이스의 두 문제예요. 유형이 아까 주식 발행, 자본금 액면가액, 돈, 주발초, 주화발자 얘가 나올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얘도 얘가 나올지는 잘 모르겠지만 계속 섞여서 나와요. 지금 자가학습 들어가신 분들 중에서 이제 첫 번째 분계는 답 보고 뺏기시고 답 보고 뺏기시면서 보면 한 회차에 한 문제가 나와요. 6문제인가? 한 회차가? 6문제 중에 한 문제가 나와요. 되게 높죠. 비중이 되게 높죠. 그게 아까 그게 나올지 얘가 나올지 모르는 거야. 한 문제가 나와요. 그런데 얘를 섞는 문제도 나와. 팍 이렇게 섞는 문제. 섞는 게 무슨 말이냐면 결의와 동시에 돈을 줬다 이거지. 예를 들어서 결의와 동시에 돈을 줬다는 말은 얘 쓸 필요가 없죠. 그냥 2월 이익여금 현금 바로 쓰면 되지. 결의와 동시에 현금을 줬다는 말이 사실상 현실상 불가능하잖아요. 땅. 자, 줄 서세요. 내가 지금 돈 줄게요. 이렇게 하는 게 사실 좀 불가능한데 이제 그렇게도 문제가 나요. 그래서 잠깐만 요거 말고 요거 먼저 할게요. 요거 결의와 동시에 배당을 실시했다라고 하면 얘하고 그냥 상계 처리돼서 바로 현금 나간다고 보시면 돼요. 이해가시죠? 결의와 동시에 주식을 배당했다라고 하면 자본금을 쓰면 됩니다. 자본금 쓰면 되고 그다음 마지막 요거 이익준비금이라는 개념 자체가 무엇인가를 위해서 모아둔 돈이잖아요. 모아둔 돈을 쓰는 경우 써야 되죠. 쓸 때 이익준비금을 자본금에 전입하다라고 문제 나옵니다. 대부분 이제 보통 이런 경우는 자본금을 증대시키는 거래인데 이제 집행을 해야 되는 거죠. 집행할 때 쓰는 건데 뭐 시험에 나올 때는 보통 결손이 나가지고 이가 세 번째잖아요. 그때 결손 나서 자본금이 지금 빵꾸가 나가지고 이익준비금을 자본금에 전입하다 이렇게 합니다. 용어가 지금 여기서 답이 하나 나오죠. 그 다음 여기서 답이 나왔죠. 계정 과목은 문제에 나와 있는 건데 내가 뭐만 하면 돼. 배치만 잘하면 되는 거지. 전입이라는 말은 우리가 이사 가면 뭐 신고하죠? 전입 신고죠. 이사 갔다 이 말입니다. 이익준비금을 자본금으로 이사 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익준비금을 자본금에 그러니까 이익준비금이 줄어들고 자본금이 늘어나는 거예요. 이 문제도 나온다. 이 문제도. 시험에는 통상 여기에 좀 많이 국한되어서 나오고 그 다음 특이하게 짬뽕 문제가 얘가 나오고 오늘의 점심은 짬뽕. 재미없군요. 이게 나올지 합해서 얘가 나올지 그 다음 이익준비금을 자본금에 전했다. 번외 문제라고 보시면 돼요. 번외 문제 하나 더 있죠. 이렇게 배당금을 수령하다. 차변에 그 현금 쓰고 무조건 대변에 배당금 수익. 문제에서 중간 배당금을 수령하다 해도 배당금 수익. 뭘 해도 수령하는 입장에서는 배당금 수익은 900번대예요. 영업의 수익이에요. 문제는 요 페이지는 진짜 중요하다. 아시겠죠? 이 페이지는 진짜 중요하다. 하나, 둘, 셋, 넷. 여기 페이지는 꼭꼭 기억하시고 혹시 지금 이 시간에 내가 집중을 못했다고 하면 이 동영상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요 부분만이라도 이 페이지만. 전에 솔씨가 그 답 1번 문제, 2번 문제
댓글 남겨줬잖아요. 가만히 생각해보면 이것도 페이지별 다 적어 놓으면 그것도 좋겠다. 죠 5페이지 설명 탁 누르면 5페이지 딱. 땡큐. 이제 실제적인 문제입니다. 실제 문제 이렇게 나온다 이겁니다. 주주정의를 통해서 2019년도 결산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이익을 처분하고 결산을 확정하였다. 문제가 이렇게 처분하고 결산을 아직 결의만 했다 이 뜻입니다. 결의만. 차변에 2월 이익여금, 대변에 근데 이 계정 이렇게 문제가 이렇게 나와요. 그럼 대변에 미지급 배당금이라는 게 확 안 들어오잖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까 2월 이익여금은 넣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얘를 뭐라고 걸지라는 게 헷갈릴 수가 있잖아. 그래서 팁 드리겠습니다. 지금 해당 프로그램에 진입을 해서 제가 저 혼자 할게요. 여기 있죠, 여기. 이익여금 처분 계산서에 들어가 봤더니 우리가 한번 다 들어가 봤던 곳이죠. 됐네요. 이제 이렇게 화면이 뜬단 말이죠. 프로그램 우리가 켜놓으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현금 배당이라는 글자 보이십니까? 보이는데 여기에 달려있네요. 이렇게 따라가면 돼요. 현금 배당은 이제 결의만 했다라고 하면 미지급 배당금. 물론 단련되면 답이 바로 나오고 혹시 단련이 안 됐다 그러면 여기에 답이 있다라는 거. 보이시죠? 주식 배당, 미교부 주식 배당금. 현금 배당, 미지급 배당금. 맞죠? 여기를 보고 참고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문제를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문제를 보니까 이제 2월 이익여금 잡고 여기 뭐 잡으라고요? 미지급 배당금 얼마? 1,000만 원. 얘는 미교부 주식 배당금 2,000만 원. 얘는 그냥 이익준비금. 다음 문제 볼게요. 금년 3월 6일 열린 주주총회에서 얘가 이제 주주총회 한 거예요. 결의한 주식 배당을 실시하였다. 그럼 얘를 실시했잖아요. 얘를 차변으로 끌고 오는 거야. 여기에 미교부 주식. 여기가 답이 잘 안 나오더라고. 해보니까 답은 자본금. 그렇죠. 자본금. 이게 왜 안 나오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대변의 자본금은 발행이라는 글자가 나와야 되거든. 발행이라는 글자가 안 나왔잖아. 그래서 답이 잘 안 나올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주식 배당하려면 주식을 발행해야 됩니다. 그래야 주식을 주지. 어떻게 있는 주식을 내 주머니에 있는 주식을 줄 수는 없잖아. 주식을 생산해내거든. 발행해서 준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 주주총회에서 결의한 배당금 1,000만 원을 이제 현금 배당했다. 그러면 얘를 차변으로 까고 와서 미지급 배당금 걸고 대변에 이제 보통 예금 이렇게 거시면 됩니다. 얘가 계정이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 부채 얘는 땡 자본. 헷갈릴 수가 있는데 아까 자본 조정이 있었죠. 자본 조정. 얘는 자본의 감소와 자본의 증가가 일어나서 총 자본이 불변인 거래요. 이런 거 하나 더 있었는데 자본의 감소와 자본의 증가가 일어나서 총 자본이 불변인 거래요. 하나 더 있었는데 무상증자가 차변의 이익여금 또는 자본잉여금 대변의 자본금이었죠. 그래서 자본의 감소와 자본의 증가가 일어나서 총 자본이 불변인 거래. 얘는 부채의 감소와 자산의 감소가 일어나는 거래. 이해가시죠? 근데 실제적으로는 타고 가면 자본의 감소와 자산의 감소가 일어나는 거래. 이 반대되는 게 뭐였죠? 유상증자였죠. 제가 좀 너무 깊이 들어가 버렸어. 그렇게까지 만약에 깊이 들어오면 타협하셔야 돼. 문제에서. 모르겠다. 이렇게 하시는데. 제가 지금 가르쳐 드린 것만으로도 대부분 90% 정도는 충분히 풀어내실 거예요. 근데 제가 금방 타고 가서 문제가 그렇게 나올 수도 있긴 있어.
나올 수 있는데 통상 잘 안 나오니까 제가 가르쳐 드린 범위 내에서만 정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기출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일단 이론 문제는 답은? 오케이. 모르겠다. 그러면 계정 과목 및 조회 등록 끄집어내고 클릭 하셔도 되고 이해하시죠? 아니면 하나씩 쳐가지고 들어가도 되고 어쨌든 간에 감자 차익은 어디에 들어가는 거죠? 자본능력으로 들어가는 거죠. 정답은 3번. 이 문제는 틀리시면 안 돼요. 이 문제는 계정 과목 및 조회 등록에 들어가면 있으니까. 다음 2번 문제. 자본금, 자본잉여금, 자본조정, 기타 포괄손익 누계, 이익여금. 처음 봤잖아요. 정답은 3번. 이런 문제가 어려운 거야. 이런 문제. 이런 문제가 어려운 거야. 얘는 무조건 불균형이 발생돼요. 불균형이 발생되었으니까 주발주, 주하발자가 발생되니까 얘는 일단 답이 발생이 될 수가 없고 이게 두 개 중에 하나가 답이 돼요. 이런 문제는 유상증자와 무상증자는 색깔이 다르거든. 그러니까 시험에는 무조건 이 두 개 중에 하나가 답인데 2번이 정답은. 근데 2번을 답을 맞추려면 어떻게 해야 돼? 무상증자는 자본의 증감도 없고 자산의 증감도 없는 그런 거래다라고 외우는 게 아니라 붕괴를 통해서 추적해 가는 쪽이 가장 현명한 쪽이라는 거죠. 그래서 1번에 대한 붕괴는 차변의 현금, 대변의 자본금 이렇게 해석을 하셔야 되고 2번에 대한 붕괴는 이렇게 해석하시면 됩니다. 주식 발행회사가 이익 배당을 주식으로 하는 경우, 이제 주식 배당은 차변의 2월 이익여금, 대변의 미교부 주식 배당금 갈 수도 있고, 바로 하면 자본금이 갈 수도 있는 거죠. 아니면 한번 꺾어서. 어쨌든 상태 변화는 자본의 감소와 자본의 증가가 일어나는 불변이지만, 차변의 이익여금이라는 2월 이익여금은 이익여금의 감소가 일어나고, 대변에는 자본금이라는 자본금의 증가가 일어나고, 이익여금의 감소와 자본금의 증가가 일어나지만 총 자본은 불변인 거래다라고 생각하고 한번 풀어보세요. 배당 후 이익여금은 줄어들죠. 맞죠? 배당금은 줄어들고 배당 후 자본금은 증가하죠. 증가하죠. 배당 후 총 자본은 불변하죠. 불변하죠. 배당 후 발행 주식 수는 대변의 자본금만큼 증가를 합니다. 오케이. 이 문제도 좀 어렵네요. 맞죠? 이 문제도 좀 어렵네요. 저는 그래도 이렇게 풀다 보면 얘는 나중에 풀어내요. 여러분들 풀어내는데 예를 들어 한 달 후에 푼다고 치자고요. 한 달 후에 풀면 여러분들 이거 답 1번 써요. 얘를 못 써요. 얘를. 얘가 오히려 좀 어려운 문제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요거는 그냥 내가 이것 때문에 꺼냈어요. 자본금은 보통주와 우선주로 구분해 표시한다. 오케이. 자본잉여금은 법정 적립금 임의적인 구분해 표시한다. 이거 어디서 들어봤죠? 이익여금에 들어갔지. 이익여금. 자본잉여금이 아니라. 정답은 3번.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마지막 문제. 요거 붕괴 한번 해보세요. 붕괴. 제가 힌트 하나씩 드릴게요. 이 글자 떴죠? 이 글자 말고 이 글자 때문에 첫 번째 해야 되는 행동. 대변에 자본금 얼마? 5,000원. 차변의 돈은 그러니까 6천만 원.
대변에 자본금 5천, 차변에 뭐 현금 6천 됐습니까? 대변에 자본금 5천, 차변에 현금 6천, 그 다음 대변에 주식 발행 초과금 1,000 이래 되겠죠. 문제를 다시 가볼게요. 문제가 뭐죠? 자본금은 얼마인가? 자본금은 무조건 액면가액이 거죠. 이해가시죠? 답은 얼마가 된다? 응? 쏘리. 만주를 증자했네요. 그러니까 쏘리. 내 답 잘못 말했네. 만주를 증가하면 대변에 자본금 1,000만 원, 차변에 들어오는 돈이 1,200만 원. 내 분계가 이렇게 되는 거지. 대변에 1,000만 원, 차변에 현금 1,200만 원, 대변에 주발초 200만 원 이렇게 뜨는데 이 분계를 보고 기말 자본금은 얼마냐라고 하면 기초가 5,000이 있었잖아요. 5,000에 1,000만 원만 더 더해서 6,000이 되는 형식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자본금은 주발초 이런 걸 보는 게 아니라 자본금만 봐야 되거든. 결론은 뭐냐면 자본금 옆에 붙는 숫자는 뭐예요? 액면가액이 붙죠. 맞죠? 이거를 1,200원에 증자했든 1,500원에 증자했든 뭐 상관없이 무조건 자본금 액면가액이잖아요. 액면가액만큼 증가한다 이 말이죠. 이제는 그런 거고. 마지막 문제네요. 이게 마지막 문제네요. 정답은 바로 나왔죠? 자기 주식 처분 손실은 어디에 들어가요? 자본 조정이 들어가죠. 맞죠? 그래서 정답은 1번이 틀렸습니다. 요것도 마찬가지로 모르겠다 하면 계정과목 및 적용 등록이 들어가서 조회해보면 바로 찾을 수가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자본에 관련된 이론적 수업은 끝이 났어요. 요거 끝나고 관련된 문제 조금 더 골라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92회차부터 자본에 관련된 문제만 골라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본에 관련된 문제만. 92회차 쭉쭉 내리셔가지고, 이제 현재 92회차입니다. 8번까지가 그 재무회계입니다. 8번까지 재무회계고, 여기 없네? 여기 없죠? 91회차 가겠습니다. 91회차. 최근에는 꼭 한 문제가 있다. 이런 게 조금 없는 것 같아요. 4번 문제 보이십니까? 4번 문제. 자, 이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풀이하겠습니다. 4번의 정답은 몇 번? 3번이죠. 자기 주식은 자본입니다. 얘는 자본이고, 미교부 주식 배당금도 자본이고, 감자 차손도 자본.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이 세 개 다 또 자본 조정이네요. 맞죠? 정답은 미지급 배당금. 미지급 배당금은 얘는 뭐냐면 부채입니다. 부채. 혹시 모르겠다. 그러면 프로그램에 계정과목 및 적용 등록에 클릭해서 문제를 푸시면 됩니다. 자, 다음 문제 보도록 할게요. 다음은 다음 회차 갑니다. 바로 다음 회차 90회차 가셔가지고 3번 문제죠. 지금 90회차 3번 문제 90회차 3번 문제 풀어봅니다. 정답은 풀어봐 볼게요. 지금 정답이 나온 것 같아요. 금방. 정답은 4번입니다. 아는 거. 주식 배당부터 4번부터 풀이해 볼게요. 주식 배당이라는 것은 대변에 자본금이 일어나고 맞죠? 차변에 2월 이익잉여금 이렇게 분기가 됩니다. 그러면 차변에 2월 이익여금이 들어온다는 것은 얘는 자본의 감소가 일어나고 자본금이라는 것은 대변에 자본의 증가가 일어나는 거죠. 맞죠? 그러니까 순자산의 증가는 발생이 순자산이 뭐예요? 자본의 증가는 발생되지 않습니다. 자본의 감소와 자본의 증가. 무상증자는 이렇게 됩니다. 대변에
증자니까 자본금 차변에 이익잉여금이 오든지 자본잉여금이 오는 거래요. 자, 이런 거래요. 자, 이런 거래는 결론적으로는 자본의 감소가 일어나든지 대변에 자본의 증가가 일어나는, 제가 얘하고 같이 잘 온다 아까 전에 얘기했었죠. 이런 거래. 자본의 증가와 자본의 감소가 일어나기 때문에 총 자본은 불변입니다. 불변. 증가가 발생되는 것이 아니라 불변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관련된 다른 문제, 다른 번호 볼게요. 이익여금을 자본에 전입하는 주식 그 당시, 여기까지 보면 1번에 대한 분계는 이렇게 내요. 차변에 이익잉여금이 되고 대변에 자본금 뭐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 얘는 이익잉여금은 감소가 되고 자본금은 증가가 되는데, 결론적으로는 자본의 감소가 일어나고 자본의 증가가 일어나는 불변인 거래죠. 맞죠? 총 자본은 불변이지만 이익여금은 감소. 자, 이익여금은 감소 맞고 자본금 자체는 증가를 하죠. 자본금은 증가를 합니다. 화면이 깨졌어. 자본금은 증가를 하고 이익여금 감소한다. 맞는 말. 주발초는 발행가액이 액면가액을 초과한다는 말은 내가 발행가액이 받을 돈이에요. 받을 돈이 액면가액을 초과하면 당연히 예를 들어서 자본금 액면가액이 받을 돈과 비교를 했을 때 이게 크다면 당연히 여기에 이제 무엇인가 발생되죠. 얘가 주발초죠. 주식 발행초. 맞는 말입니다. 한번 아까 그런 이야기 했었죠. 기말 재무 상태표상에 미처본 이익여금은 단기 이익여금의 처분사항이 반영되기 전의 금액이다. 그 이유는 주주총회가 그 이후에 일어나니까. 정답은 4번이 정답입니다. 난이도는 좀 높네요. 상당히 많이 틀렸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 그런 문제입니다. 자, 다음 회차 가겠습니다. 88회차. 보통 한 회차 한 문제 정도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8번 문제. 자, 지금 현재가 88회차 8번 문제입니다. 88회차 8번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자, 8번의 정답 몇 번? 2번이 정답이 되죠. 맞죠? 2번. 모르겠다. 계정 과목 및 적용 등록 프로그램에 들어가서 자본 조정을 클릭하시면 오른쪽에 쫙 떠요. 그 양이 얼마 안 됩니다. 얘는 자본잉여금. 주발초도 자본잉여금, 감자 차이, 자본잉여금. 정답은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런 문제 땡큐. 자, 다음 회차 가겠습니다. 87회차. 5번 문제. 자, 87회차 5번입니다. 87회차 5번 문제. 고! 자, 풀어보겠습니다. 정답은 3번입니다. 3번부터 풀이해드리겠습니다. 기타 포괄손익 누계액은 미실현 손익의 성격을 가진 항목으로 여기까지 맞아요. 미실현이라는 것은 안 팔았다 이 말입니다. 안 팔아서 갖고 있다 이런 뜻이고요. 평가이익, 평가손실에 관련된 건데 단기순이익에 반영되는 것이 아니라 기포에 반영되죠. 그냥 자본에 반영되죠. 맞죠? 자본은 어디에 반영되는 거죠? 재무상태표에 반영되는 거죠. 단기순이익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물론 이제 손익계산서에 밑에 기포를 이렇게 달아서 기타 포괄손익 누계액도 손익에 관련된 거니까 얘는 배당이 안 되는 놈이고 얘는 배당이 되는 놈이고 이렇게 달아서 얘를 포괄손익계산서라고 합니다. 포괄손익계산서는 기포가 달려있는 손익계산서다라고 보시면 돼요. 기타 포괄손익 누계 이렇게 되니까 어쨌든 정답은 3번이고 자본금은 액면금액에 발행 주식수 곱하여 결정된다. 맞는 말. 이번에 자본은 기업의 소유주주인 주주의 목으로 자산 빼기 부채를 한 것이다. 맞죠? 자산 빼기 부채를 한 것을 자본이라고 합니다. 자본은 자산 빼기 부채를 자본이라고 합니다. 4번의 이익여금에는 법정 적립금, 임의 적립금, 미처분 잉여금으로 구분하여 표시한다. 맞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6번에도 자본 문제네요. 이제 6번까지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이제 6번까지. 6번 풀이해 보겠습니다. 자본 조정에 해당하지 않는 항목. 정답은, 얘는 어디로 들어가죠? 기포로 들어가죠.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으로 분류가 됩니다. 자본 조정에 해당하지 않는 항목은 하면, 정답은 2번이 정답이 됩니다. 근데 이런 걸 우리가 안 배웠다, 맞죠? 이런 것도 모르겠다 하시면, 계정 과목 및 조교 등록에 들어가서 확인해 보시면 되겠죠. 2번. 자, 다음 회차 하겠습니다. 86회차. 자, 86회차 7번입니다. 86회차 7번. 자, 문제는 지금 현재 자본금이 1,000만원 회사가 현금 배당을 10% 하기로 했으니까 얼마나 하겠다는 거죠? 100만원 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100만원을 하고 주식 배당도 100만원 하는데 주식 배당은 필요 없는 데이터예요. 얘가 지금 100만원인데 우리가 이익준비금은 현금 배당의 몇 퍼센트? 10%를 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100만원의 10%는 정답 얼마가 된다? 2번이 정답이 됩니다. 현금 배당의 10%가 이익준비금의 최소 금액입니다. 근데 이거는 사실은 좀 의미가 없는데요. 우리 이런 말이 있죠. 자본금의 2분의 1에 달할 때까지. 자본금이 얼만데요? 1,000만원의 2분의 1은 500만원이죠. 500만원에 달할 때까지 해야 된다니까 이 말의 의미는 해야 된다 이런 뜻이에요. 그냥 해야 된다. 아직 자본금이 2분의 1에 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해야 한다. 뭐 그 정도 의미밖에 안 됩니다. 이 숫자가 큰 의미가 있진 않습니다. 이 말이 없더라도 문제는 그냥 풀 수가 있는 거죠. 자, 다음 회차 85회차 가겠습니다. 자, 85회차 6번입니다. 85회차 6번. 85회차 6번. 고! 자, 풀어보겠습니다. 자본 잉여금의 금액을 계산하면 이런 형태의 문제도 많이 나와요. 얘도 어차피 모르겠다 그러면 계정 과목 및 조교 등록에 들어가면 확인이 됩니다. 감자 차익 이게 맞죠? 주발초 맞고 자기주식 처분이익 이렇게 맞죠? 이렇게 세 가지. 몇 번? 3번이 정답이 되네요. 자, 다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84회차. 이것도 관련된 문제라고 할 수 있지? 맞죠? 84회차 6번 한번 볼게요. 84회차 6번. 풀어보겠습니다. 84회차 6번 고! 자, 이 문제도 마찬가지로 자본금, 계정 과목 및 조교 등록에 들어가면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이지만, 그냥 직관적으로 풀 수도 있는 실력을 갖추는 게 좋겠죠. 단기 매매 증권 처분이익, 얘는 영업의 수익입니다. 단기 매매 증권 평가이익, 얘도 영업의 수익입니다. 3번 아니면 4번인데 얘는 뭐죠? 매도 가능 증권 처분이익, 얘도 영업의 수익입니다. 우리가 이제 깜짝 영업의 수익, 우리가 구분해야 될 게 뭐냐면 매도 가능 증권 평가이익 평가손실, 매도 가능 증권 평가이익 평가손실은 기타 포괄손익 누계로 분류가 됩니다. 정답은 4번입니다. 자기주식 처분이익은 어디에 들어간다? 자본잉여금으로 들어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다음 83회차 가겠습니다. 자, 83회차 3번 문제. 83회차 3번 문제. 고! 자, 정답 몇 번? 3번이죠? 주식 발행 초과금은 자본잉여금이죠. 자본잉여금. 정답은 3번. 이런 문제도 꼭 푸셔야 되는 문제 중에 하나예요. 그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죠. 다음 82회차 가겠습니다. 82회차 8번입니다. 82회차 8번 문제.
자, 정답 몇 번? 1번입니다. 1번. 자본금은 우선주와 보통주로 구분하면 여기까지 맞죠? 그 다음 발행주식수 곱하기 액면가입니다. 액면가액. 발행주식수의 액면가액으로 표시가 됩니다. 나머지는 읽어보면 맞겠죠? 맞습니다. 자, 다음 문제 볼게요. 81회차 1번. 81회차 1번 문제네요. 자, 1번.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분류되는 계정 과목은 무엇인가? 자본금이나 자본잉여으로 분류할 수 없는 항목으로 감자, 차, 손, 자기주식. 정답은 몇 번? 여기 들어가는 애들이 뭐죠? 자본조정이죠. 자본조정에 분류되는 계정 과목은 1번이 정답이 되죠. 답은 1번입니다. 다음 3번 또 있죠? 3번 문제. 여기 3번 문제. 3번 문제. 지금 몇 회차? 81의 3번 문제까지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81의 3번. 자, 3번 문제 보겠습니다. 지금 결의된 이후 실제 현금으로 현금 배당이 지급됐죠? 결의된 것까지 다음 행동이 뭐냐면, 이제 다음 행동이 미지급, 그렇죠. 미지급 배당금이고, 대변에는, 현금이 일어나야 되죠. 대변에 현금. 얘는 자산의 감소가 일어나고, 여기는 부채의 감소가 일어나죠. 정답 몇 번? 2번이 정답이 되네요. 다음 80회 문제 마지막이네요. 지금 80회 3번 보이시면 여기 있는 거 이게 그 마지막 수업 그것이 나머지는 지금 우리가 다 수업이 진행이 되어서 여러분들 한번 풀어보시려고 하면 풀어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 문제 8번이네요. 자, 8번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80회 8번. 자, 8번. 자본잉여금으로 분류되는 계정 과목은 정답 몇 번? 2번이죠. 얘는 영업의 수익. 얘는 영업의 수익. 정답은 감자차익. 아시겠죠? 감자차익.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지금 80회부터 92회차까지 중에서 자본에 관련된 문제 총집합해서 풀이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